되게 특이한 그런 불륜 케이스가 1억 이상이 난다고 불륜이? 바람난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 긴 시간. 와이프의 주로 어디서 그렇게 일어납니까? 지금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회사 내에서 자기가 매력을 안 풍기고 다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불륜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공감대라고 대화 해야 나눌 될까? 게 엄청 많습니다. 아내하고 대화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힘든 얘기를 하다 보면 왜 맨날 힘든 얘기를 나한테 할까? 회사에서 나도 충분히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기해봤자 해결이 안 돼. 어. 아내도 그래요. 내가 얘기해봤자 어차피 공감 못 받아. 아. 날 이해해주지 않아. 내 네. 편이 아니야. 남편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해요. 근데 해결해주는 방식이 너 왜 그래? 네가 이러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안 돼. 라고 아내를 위해주는 방식이 해결해주는 방식인데 아내분들은 내가 너한테 해결하래? 나 공감해달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되니까 대화가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로 있는 아내분들의 경우는 남편이 들어가서 회사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네.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대화가 안 통하고 아내의 걱정만 더해집니다. 우리 남편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우리 뭐 먹고 살지? 불안해하니까 또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내한테 얘기하는 게 없어져요. 근데 회사 내 동료는 날 이해하잖아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분하고 얘기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기를 길게 하고 싶고 밖에서 밥 한 번 먹을까? 이게 계기가 돼서 자꾸 발전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회사 말고 다른 뭔가 정말 작정한 사람들의 동창회, 동호회, 헌팅, 헌팅이요? 뭐 나이트, 콜라텍 이런데? 네, 콜라텍, 픈 채팅방. 아니 콜라텍이나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대가 있는 건 알겠는데 클럽이나 헌팅 모차 이런 데서도 하나요? 그런 걸? 30, 40대가 많죠? 아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척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원나잇이나 뭐 두밤 세밤을 잔 다음에 그렇죠. 사실 거기서도 나- 나 유부남이야 라든지 아. 사실은 나도 유부녀야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야 잘됐다 그래 우리는 영혼에 우린 늦게 만났을 뿐이야. 나도? 야 나도 그럼 전통적으로 이제 동호회라든지 또 동호회도 뭐 등산이죠 제일 클래식한 게 아니에요. 등산, 배드민턴, 탁구 아주 유명합니다. 아,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하겠다. 근데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부부끼리 같이 가는 케이스가 더 많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바람이 같이 나요. 갔는데? 네, 같이 다녀도. 아, 같이 다녀도 왠지 내 남편이 저 여자하고만 자꾸 서로 괜히 내 칭찬해주고 아내가 자꾸 저 남자하고만 쳐요. 음? 그러면 의심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저 부부랑 우리 대화가 잘 통한다 나이대도 비슷하고 식사 한 번씩 하고 네, 실제로 그런 상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 내 남편이랑 그 상대의 가족의 아내랑 바람이 나서 나는 몰랐는데 2년 됐더라. 그래서 상간소를 준비하고 있다. 그 집 남편한테 얘기할까요 말까요? 라는 상담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네. 동창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동창회는 뭐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죠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나갔다가도 그냥 괜히 반갑잖아요 반갑고 편하죠. 네. 그리고 막 다 늙었는데 갑자기 갔는데 너 초등학교 때랑 똑같다. 얼마나 고마워요. 오, 괜히 또 그런 멘트 하면 되게 심쿵할 거든. 사실 너 그거 알지? 나 옛날에 너 되게 좋아했던 거. 그럼요. 오. 첫사랑이래 다. 진짜? 정말 난 몰랐는데? 약간 이러면서. 몰랐는데 괜히 지금도 사랑받는 기분이고 나는 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고 오. 보니까 뭐 성공한 듯 보이고 먹고 살만한 것 같고 예. 나보다 나 보이고 아니면 내가 난 듯하고 그러면은 되게 특이한 그런 불륜 케이스가 아니 1억 이상이 난다고 불륜이? 처형하고 바람난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 긴 시간. 와이프의 언니네요. 언니랑 10년 가까이 된 케이스로 상담을 제가 받아가지고 아내분이 거의 정신이 미칠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관계의 시작은 뭐였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부 관계에 대한 불만을 약간 처형이 달래주면서 일단 10년 전부터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처형이 파별을 하고 혼자가 되면서 처형을 챙겨주면서 셋이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다니고 이러면서 결국 그 커플은 뭐 이혼을 하셨겠죠? 아니요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 언니를 헤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막 애를 쓰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오. 저하고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부부 관계는 계속해서 이렇게 네 지속하고 이어가고 계시고 맨날 싸우고 네. 남편분이 아내를 때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심리 상담을 깊이 있게 받았었죠. 근데 문제는 그 집 아이들이 다 영향을 받았겠네요. 영향을 크게 받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륜이 일어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네네. 그런 불륜이나 외도를
혹시라도 뭐 사전에 내가 막을 수 있다면은 그런 뭔가 신호들이 있을까요? 분류는 빨리 잡을수록 좋습니다. 어. 그러면 정이 들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비슷하겠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몸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저는 참고로 총각 때부터 헬스를 꾸준히 했거든요. 네, 요건 와이프가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막 맨날 퍼져있던 남편이 갑자기 몸을 만들기 시작하면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갑자기 분주하게 바빠져요. 항상 집에 있던 사람이 늦게 들어온다든가 주말에 나간다든가 야근도 많아진다든가, 그리고 핸드폰이 꺼져 있는 순간이 있다든가, 조금 있다 콜백이 온다든가, 원래 잘 봤던 사람이 없던 카드가 생겼다든가, 카드 내역을 딱 봤는데 2인분씩 밥을 먹은 게 많다면 아하. 그거는 거의 99%죠. 여자의 케이스는 속옷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네. 여자분들은 남자분한테 뭘 해주기 위한 소비가 많아진다기보다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소비가 높아져요. 이게 또 극단적인 경우면은 그 외모 치장이 성형수술이나 남자분들이 그럴 수 이제 있어요. 비뇨기과 수술. 그렇죠. 브라질리안 왁싱. 예. 네, 그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성형수술을 뭐 급격하게 자꾸 한다든지, 뭐 운동 갔다 온다 그랬는데 땀을 흘리는 흔적이 없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대표적인 거는 핸드폰에 비번이 갑자기 걸린다든가, 핸드폰엔 비번이 안 걸리는데 카톡에는 비번이 걸려요. 그래, 왜 걸었어? 그러면 아니 친구들이 자꾸 야한 거 보내서 애들 볼까봐. 좋은 핑계네요. 네, 굉장히 좋은 핑계죠. 그럼 카톡엔 비번이 없는데 갑자기 텔레그램이 깔려요. 그럼 주로 뭐라고 핑계를 대나요? 회사 기밀 자료가 많이 와서 회사 기밀 자료는 카톡으로 받을 수 없어서 텔레그램으로 받는 거야. 우리 회사 사람들 다 그런다. 텔레그램으로 쓰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 기밀이라 당신이 봐도 안 돼. 비번을 걸 수밖에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오히려 잘해준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짜증을 낸다거나. 딱 바람이 나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짜증을 너무 낸다든가, 이유 없는 걸로 짜증을 내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든가, 아니면 외박을 한다든가, 트집 잡는 게 많아져요. 전혀 화를 안 내던 사람이 트집을 잡고요. 또 하나는 너무 잘해주는데 밖에서 바람이 났고 너무 행복하니까 집에 와서도 행복해서 잘해주는 거야. 본인 자신이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집에서도 잘해주는 거야. 나만 행복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니까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세포 자체가 행복을 그럼요.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바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눈이 눈깔이 돼요. 네? 그게 무슨 소리죠? 눈이 눈빛이 아니고 눈깔이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눈깔이 돼요. 동태 눈깔이 된다고요. 이게 퀭하고요, 어두워지고 탁해지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노려봅니다. 왼수 취급해요. 피곤한 건 알겠는데, 왜냐면 어떻게 보면 바람도 부지런해야지 피울 수 그쵸? 있는 거잖아. 피곤한 건 알겠는데 노려보는 건 뭐죠?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쟤만 없으면 저 사람이랑 행복할 수 있는데, 남자고 여자고 똑같아요. 이게 참 무서운 감정인데 또 그 사람 혼자만 생각을 해보면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불륜 한창 좋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좋죠. 연애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지들은 로맨스니까.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와이프와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행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럼요. 저 남자만 없으면, 저 여자만 없으면 내 인생 꽃길인데. 진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범죄로까지도 죽이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 있었죠. 동거녀의 처제한테 반해서 동거녀를 죽였잖아요. 목졸라서. 처제랑 결혼하려고. 바람난 배우자를 두셨던 분들은 제 말을 다 100% 이해하더라고요. 눈깔이 된다는 말이 뭔지 알더라고요. 그때 그 새끼 그래서 눈깔이 그랬구나. 이 자식이 갑자기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눈깔이었어. 자, 그러면 이건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네. 불륜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내가 알게 됐단 말이죠. 알게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걸 취해야 될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보통 알게 되는 게 핸드폰이란 말이에요. 대화 내용. 그렇죠. 사랑해라는 게 딱 뜬다든가, 보고 싶어 딱 뜬다든가, 아니면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상해요. 물어보게 돼요. 뭐야? 무슨 전화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저기 우리 뭐 회사 누군데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우리 서로 그래. 이건 그냥 화이팅의 의미야. 맞아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내분을 제가 좀 만나봐야 되겠어요. 이거 알지? 화이팅의 의미야. 이거 너무 괜찮다, 그 핑계. 상상도 못했어. 제가 팁 하나 드렸습니다. 와, 진짜 이거 보시는 분 진짜 꿀팁 얻었네.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해. 밥 먹다가 사랑해? 막 이렇게 하고 밥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화를
화를 벌컥 내요. 아 도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해? 집에만 있더니 정신이 나간 거야? 내가 바람필 주제나 돼? 애가 둘이나 딸렸고 뭐? 괜히 짜증까지 내는구나. 그렇죠. 적반하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건 100%인데 이제 그 배우자분들이 어떠냐면 이 말을 믿고 싶어요. 가정을 깨기 싫으니까. 남편분들도 아내의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가정을 깨기 싫어해요. 남편분들도.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근데 그때 그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사실은 꾹 참고 블랙박스부터 뒤지시고 타임라인 뒤지고. 증거를 확보를 먼저 해야겠군요. 그럼요. 타임라인. 그럼 몇 년 전 것까지 쫙 5년 전 것까지 어디 가 그래요? 있었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치밀하신 분들은 그 타임라인도 다 로그아웃 시켜놓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시고 그 미리 로그아웃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방송을 보고 팀앱 보시면은 그 어디 갔다 왔는지 다 볼 수 있고요. 경로. 차 내비게이션 보시거나 핸드폰 내비게이션 보시면 몇 년치가 쫙 나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또 같은 편 팀킬 같아가지고 뒤지면 트렁크에 의외로 나옵니다.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다. 바람피는 커플끼리 서로 이제 수영복을 그 밑에다 같이 갖고 다니기도 해요. 한 트렁크에 모아놓고 다니는데 트렁크도 이렇게 열어보면 밑에 열면 여러 타이어 가지, 예. 타이어 담아놓는 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까지 열어보셔야 되는. 다 드러내고 그 밑장을 열어봐야 예. 진짜 보물상장 그 안에 있죠. 대표님 일단 제가 좀 주차장에 잠깐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방송 못할 것 같아요. 잠깐만 차 한 번만 갔다. 그러면 의외로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중에 뭐 소송이나 이런 거 갔을 때 그런 게 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건 카톡의 대화? 카톡의 대화, 문자 메시지가 가장 좋고요. 바람난 남편과 대화 중에 통화를 되도록이면 녹음해 놓으시는